KBS 기자협회장 박종훈 기자협회장 모시겠습니다. 네. KBS가 총파업을 하죠. 네. 총파업, 현재는 제작 거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작 거부, 9월 4일 총파업인가요? 네. 9월 4일, 9월 7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 노조가 2개거든요. 그래서 9월 4일, 7일 이 두 차례에 걸쳐 총파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면 같이 하지 굳이 따로. 자, 영상을 준비해 오셨는데 영상을 보면서 제작 거부 출정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KBS 뉴스를 복원하는 것이다. 잠시 일터를 떠난다. 승리한 뒤 돌아올 것을 다짐한다. KBS 구성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이 체제에서 뉴스를 하는 것은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흉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면서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 혹시 KBS 기자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손을 들려고 하는데 좀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 왜냐면 들어봤자 돌아올 건 어차피 욕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국민의 이게 어디서 언제 한 거예요? 네. 저희 28일 날 파업 출정식 할 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맨 처음 나온 게 바로 저 맞습니다. 네. 저 다시 맞는데. 잠깐만요. 본인이에요? 네. 저입니다. 입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저희 왜 저렇게 되느냐. 사실 진짜 저희 회사가요. 그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추웠어요. 되게 차갑고 춥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제작업에서 저희 사실 지갑은 이제 추워지겠죠. 굉장히 추워질 텐데 지금 이제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이 열기가 자꾸 전해지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기 딱 서니까 그만 저도 모르게 막 오버하게 되는데 막 후배들의 열기를 막 받으니까 막 저도 이제 막 열기에 차서 저렇게 말했는데 저도 보니까 저 볼 때마다 뜨끔합니다. 저게 난가. 기자협회 아니고 연기자협회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왜 제작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어요. MBC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그 당했다는 얘기, 뭐 스케이트장 얘기도 들으셨고, KBS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쟤네들 왜 저래? 이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일제가 이제 무력으로 처음에 3.1운동 전에는요, 정말 무력으로 탄압을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당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정말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3.1운동 하니까 뜨끔해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정치를 쓰면서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문화정치 썼을 때 우리가 일제체제가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가 우리가 더 쉬운 시대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문화정치 하면서 훨씬 더 억압하고 또 그다음에 감시도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살살 꼬드기면서 야 우리 편 들면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일제 3.1운동 이후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KBS랑 MBC 차이가 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기사 나와요. 이제 뭐 KBS 기자협회장 박종훈 고대형 체제를 일제 시대에 비유하다. 이러면 기레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알고 보니 연기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밖에서 9년 동안 우리 보도로 인해서 저희는 사실 피해본 거 없어요. 저희 월급 다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사람들이 푼돈이라고 하지만 2,500원씩 수신료 내주셔서 우리는 월급 다 따박따박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정말 프로 불평러가 된 것처럼 앉아서 불평을만 하고 사실 뭐 한 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파업하고 제작 거부 한 거 말고는 저 개인적으로 KBS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제가 기여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도 제 직업을 막 당당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그 9년 동안 아기를 한 명 더 낳아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는
코너가 있어서 갔는데 KBS 기자라고 밝혔더니 그 8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저는 JTBC 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초등학교 가면은 KBS 기자들은 다 이렇게 환영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마저 외면한 KBS가 돼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제작 거부하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아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랑하고 꼭 이기는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제작 거부를 한 기자분들은 스스로 9년간 당한 게 있고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이신전심이 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28일 0시에 일제히 다 제작 거부 퇴근하는 거예요? 네, 저희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0시에 다 같이. 퇴근이라기 아니라 제작 거부를 하는 모습이죠. 0시에. 0시에. 예, 당직자들 남아있다가. 네네. 예. 저희 밤에도 워낙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그 당직자들이 0시에 이제 다 일제히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이때 나오시고 다시 안 돌아가고 네. 계시는 거죠? 네,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작 거부를 일단 기자들이 먼저 했고요. 네. 그리고 PD들도 제작 거부에 들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30일부터 들어갔죠. 30일부터. 네. 지금 KBS는 누가 남아있죠? 처음에 월요일 날 시작했을 때는 27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불어나서 지금은 315명까지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 기자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합치면 지금 492명으로 늘어났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를 지키는 건 아주 극소수의 이제 평기자들하고 그다음에 간부급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부들이 간부들. 이제 뉴스를 제작하기 시작한 거죠. 뉴스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그 인력만으로도? 네, 간부들이 지금 이제 많은 뉴스들을 지금 이제 포기하면서 9시 뉴스만 집중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이제 KBS 틀면 1TV 틀면 그런 느낌 드셨을 거예요. 뉴스만 하루 종일 하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하고 9시 뉴스에 다른 많은 뉴스들을 폐지하면서 9시 뉴스에 집중하니까 9시 뉴스만은 사실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인력을 배치하면. 그 사이버 사령부의 총괄 계획과장 김기현 씨가 뭘 폭로했잖아요. 네. 자기가 실제 매일 아침에 청와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 의장한테 댓글 공작을 한 다음에 그걸 보고를 했다고. 그런데 그걸 그 KBS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면서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항상 소외되어 있고 잘 안 알려져 있는데 2012년에 저희가 사실은 제작 거부를 했었습니다. 99일 했는데 저희도 언론사고 저희도 언론인이고 기자들인데 야 정말 편파보도 무섭더라고요. 세상에 저희 있잖아요. 지금 그때 99일 제작 거부 들어갔을 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저희가 99일째 제작 거부를 하면서 월급을 한 푼도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99일 제작 거부하면 그 제작 거부를 이끄는 사람들 중징계 받을까 봐 다 얼마나 다 두렵고 겁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99일을 하는데 어디 밖에 나가서 KBS 제작 거부하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던지. 왜? 기사가 한 줄 안 나요. 어디에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다치고 징계도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제작 거부를 어쩔 수 없이 풀고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징계를 받고 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후배들 중에서는 수많은 사건들 터질 때마다 끝까지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래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우리 회사가 투자한 어떤 영화가 있는데 그걸 홍보하라. 그리고 네. 좀 우리를 좀 반대하는 쪽을 좀 비판하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 양심에 비춰서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 인천 상륙 작전이요? 네, 우리가 공중파 기자는 원래 그런 건 이제 뭐뭐 영화 이렇게 땡땡 영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이요. 네.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이잖아요. 공영방송이 당연히 자사 프로그램 자사 투자한 프로그램, 그건 못하겠습니다라고 양심에 비춰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막 징계를 엄청나게 하고,
그렇게 징계받은 사람들 얼마나 지금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배들 다쳤을 때 그런 일들 아니면 어디다가 이제 회사 비판을 좀 예를 들어 기고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더 공정해져야 되고 공정방송으로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막 제주도 발령을 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연고라도 뭐 제주도에서 뭐 연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역 연고 없는데 지역 연고 없는 곳에 발령을 내면 이거는 뭐 징계성 발령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저희는 뭐 일종의 화이트리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협회가 딴소리 하지 마라. 좀 이런 공정방송 감시하는 거에 가장 회사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게 제가 지금 협회장하고 있는 기자협회거든요. 왜냐하면 자꾸만 저희 성명 내는 거예요. 이거 공정방송 아니지 않냐? 공정방송 똑바로 하라. 이렇게 성명을 내잖아요. 자,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이라는 거 뭐냐면, 야, 기자협회가 왜 공정방송하라고 자꾸만 성명을 내냐? 너희들 원래 친목단체잖아. 친목단체에 원래 일을 해라. 그게 정상화 모임이에요.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친목단체의 일만 해라. 근데 거기에 사인한 한 120여 명, 그런 사람들만 지금 보면 우리 특파원 명단, 부장 명단 이런 거 보면 다 정상화 모임 멤버들인 거예요. 직무문 하자고 하는 사람들만 따로 쓴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거기에다 서명한 사람들만 대부분 부장이나 특파원들, 앵커들이 상당수가 거기 정상화 모임에 대부분 사인한 사람 거의 근데 상당수가. MBC처럼 막 정말 얼토당토하는 아이스링크나 이런 데로 보내진 않지만 지역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보낸다던가 이런 불합리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그 회사에서 통제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냉가슴을 다들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만 해도 사실 저도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범자들 영화 볼 때마다 저도 공범자 하나였다고 정말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동기들이 저희 이제 연차가 좀 되니까 제가 지금 20년 차인데 연차가 좀 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엄혹한 시절에 그래도 연차 좀 되는 사람들한테 막 시키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잘 개기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막 개겨서 그런 리포트 못합니다. 막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저희 정도 기수한테는 잘 안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하고 같이 이제 동기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야 그래도 이런 엄혹한 시절에 우리는 그래도 양심에 어긋나는 리포트 거의 안 하고 살고 있다. 다행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후배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선배들이 안 한 리포트 누가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웃지만 저는 아직도 그게 가슴에 상처예요. 그 후배가 저는 아직도 그 얼굴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뒤에서 딱 나타나면서 선배가 하는 리포트 저희가 다 했어요. 저희들이 그 리포트 할 때 선배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주셨나요? 진짜 와 저 혼자서 양심 기자협회 아니죠? 저는 아직도 사실 되게 부끄러운 일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아직도 제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그날 제가 즐거워했다는 거. 그러니까 후배하고 즐겁겠지 않지만 안도하고 있었다는 거. 내가 그래도 저 부영 리포트 난 안 했어. 나는 그래도 양심을 지켰어.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들끼리 막 다행이야. 라는 말이 지금 제일 제 인생에서 아직도 지금 사실 좀 오래된 일이에요. 한 7년 전쯤 일인데 정말 제 인생 아직도 짓누르고 있고, 아직도 그 후배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갖고, 그 후배 보면 약간 좀, 되게 미안하고 약간 울 때도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냥도 울지 않아요? 그냥도 혹시? 그냥도 좀 잘 웁니다. 사실 영화 봐도 울고요. 솔직히 말해서 좀 그렇습니다. 잘 웁니다. 그러면 얼마나 참여하는 거죠? MBC는 총 90 몇 프로가 됐던데, 파업 찬성률이. 네.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 같던데, KBS는 사실 노조도 두 개고, 네. MBC하고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행동 패턴도 좀 다르고, 스피릿이 좀 다르잖아요, KBS가. 네. 이번에는 참여도도 높고 그런가요? 왜, 우리가 촛불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국민을 단결시켰다. 저는 고대영 사장이 우리 KBS에 진짜 유일한 업적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 KBS가 진짜 직종도 많고 지역도 이제 저희는 MBC랑 달라서 전국 조직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직종, 지역 되게 많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 근데 고대영 사장의 최대 업적이 바로 직종과 지역 모든 것을 불문해서 KBS인들을 하나로 지금 딱딱 뭉치게 했다는 겁니다. 양대 노조가 원래 입장이 다를 때가 많았잖아요. 네, 이쪽은 이번에는 파업하고 이쪽 안 하기도 했고. 저는 사실은 노조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지만 저는 사실 소망합니다. 저는 기자협회장이니까 사실 노조 일은 사실 두 노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뭐 양대 그 노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잘 모르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요. 정말 KBS 이대로 가면 무너진다. 진짜 위기다. 이젠 정말 국민들이 이제 점점 더 외면하고 아까 저 학부모 모임 나가면 기레기라고 할까봐 슬퍼하고 그런 모습 아까 우는 모습 봤잖아요. 우리
다 지금 되게 두렵거든요. 이대로 가면 우리 KBS 진짜 끝장이야. 국민들이 외면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들의 위기감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번이 KBS를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거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정말 저는 소망하고 제가 정말 바랍니다. 그 양대 노조가 모두 다 손잡고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마 저는 정말 굳건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99일만 하고 말았으면 이번에는 언제 며칠 동안 하는 걸로 예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더 오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사장이 안 물러난다면 말이죠.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네, 물러날 때까지. 네.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하는 것으로? 네,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KBS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들어가 주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약 드셔야죠. 우리 이제 약 안 먹는다. 예? 왜요? 우리 그 두배보낭칠 먹잖니. 당신 어제 밤늦게까지 술 드셨죠? 괜찮아요? 나 두배보낭칠 먹잖아. 예. 너 얼굴에 맛동산 다 어디 갔어? 몰라? 2배 보낭칠 먹었더니 없어졌네. 나 빼고 다 먹는구나. 진짜 보낭칠? 2배 보낭칠과 만나보세요.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흉기를 생산하는 것이라면서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셔야 합니다. 왜 여기 혹시 KBS 기자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손을 들려고 하는데 좀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 왜냐면 들어봤자 돌아올 건 어차피 욕밖에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국민의 이게 어디서 언제 한 거예요? 네, 저희 28일 날 파업 출정식 할 때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맨 처음 나온 게 바로 저 맞습니다. 네, 저 다시 맞는데. 잠깐만요. 본인이에요? 네, 저입니다. 입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시네요. 왜 저렇게 되느냐. 사실 진짜 저희 회사가요, 그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추웠어요. 되게 차갑고 춥고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제작업에서 저희 사실 지갑은 이제 추워지겠죠. 굉장히 추워질 텐데, 지금 이제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붙어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 열기가 자꾸 전해지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기 딱 서니까 그만 저도 모르게 막 오버하게 되는데, 막 후배들의 열기를 막 받으니까 막 저도 이제 막 열기에 차서 저렇게 말했는데, 저도 보니까 저 볼 때마다 뜨끔합니다. 저게 난가. 기자협회 아니고 연기자협회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왜 제작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 말 제일 많이 들어요. MBC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정말 많이 당했다는 얘기, 뭐 스케이트장 얘기도 들으셨고, KBS는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은 것 같은데 도대체 쟤네들 왜 저래? 이런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일제가 이제 무력으로 처음에 3.1운동 전에는요, 정말 무력으로 탄압을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당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정말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3.1운동 하니까 뜨끔해갖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정치를 쓰면서 굉장히 달라졌어요. 근데 문화정치 썼을 때 우리가 일제체제가 아니었던 것도 아니고, 그때가 우리가 더 쉬운 시대였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문화정치 하면서 훨씬 더 억압하고, 그다음에 감시도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살살 꼬드기면서, 야, 우리 편 들면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무서웠거든요. 우리가 일제 3.1운동 이후에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KBS랑 MBC 차이가, 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기사 나와요. 이제 뭐 KBS 기자협회장 박종훈 고대형 체제를 일제시대에 비유하다. 이러면 기레기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알고 보니 연기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밖에서 9년 동안 우리 보도로 인해서 저희는 사실 피해본 거 없어요. 저희 월급 다 받았잖아요. 그분들이 사람들이 푼돈이라고 하지만 2,500원씩 수신료 내주셔서 우리는 월급 다 따박따박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정말 프로 불평러가 된 것처럼 앉아서 불평을만 하고, 사실 뭐 한 건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파업하고 제작 거부한 거 말고는 저 개인적으로 KBS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제가 기여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학부모 모임에 나가서도 제 직업을 막 당당하게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제가 그
그 9년 동안 아기를 한 명 더 낳아가지고 얘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제 학교에 가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는 코너가 있어서 갔는데 KBS 기자라고 밝혔더니 그 8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저는 JTBC 보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초등학교 가면은 KBS 기자들은 다 이렇게 환영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생들마저 외면한 KBS가 돼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때문에 고통받았던 분들한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서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기자 거부하는 동안에 국민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고민 그리고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더 나아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랑하고 꼭 이기는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제작 거부를 한 기자분들은 스스로 9년간 당한 게 있고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이신전심이 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28일 0시 일제히 다 제작 거부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네, 저희 퇴근하는 모습입니다. 0시에 다 같이. 퇴근이라긴 하죠. KBS 기자회장 박종훈 기자회장 모시겠습니다. 네. KBS가 총파업을 하죠. 네, 총파업 현재는 제작 거부 상태입니다. 지금은 제작 거부 9월 4일 총파업인가요? 네, 9월 4일, 9월 7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 노조가 2개거든요. 그래서 9월 그렇죠. 4일, 참. 7일 네. 이 두 차례 걸쳐 총파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하면 같이 하죠. 굳이 따로. 자, 영상을 준비해 오셨는데 영상을 보면서 제작 거부 출정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KBS 뉴스를 복원하는 것이다. 잠시 일터를 떠난다. 승리한 뒤 돌아올 것을 다짐한다. KBS 구성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이 체제에서 뉴스를 하는 것은